네, 마감 2부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수연이고요. 오늘 랭킹5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대 시장은 이 향방을 잡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약보합권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섹터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키워드 정리 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위입니다.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유예 결정을 내리며 항공사 투톱 주가 떨어집니다. 운명은 어찌 될까요? 항공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달리는 섹터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떠오르는 미디어 콘텐츠주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 미국과 EU 쪽에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을 막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침부터 사료 곡물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료 곡물주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방한 하루 앞두고 종목 쪽에서 변동성이 강해지는데요. 장 초반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오후장 들어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급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는 2차 전지주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섹터가 랭크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먼저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먼저 저희가 오늘 달리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인 이 미디어 콘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엔터까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오름세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문화 교류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네. 콘텐츠 쪽 수출 재개 기대감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있고요. 엔터나 미디어 콘텐츠 쪽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섹터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엔터입니다. 엔터는 사실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더라도 사실 지금은 계속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뭐 일부 종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주요 아티스트들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신인 아티스트들이 또 내년 라인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은 충분히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그리고 모멘텀 베이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부 기업들이 또 이제 각자 리스크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없는 쪽에 또 수급의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토픽주로 이제 선정되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 부분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좀 모멘텀도 있고 또 연말에는 콘서트를 아무래도 수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MD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주는 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OTT에 대한 이런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컨텐츠 업체들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이런 컨텐츠, 특히나 우리나라 컨텐츠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흥행을 많이 했었던 과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구작 IP들에 대한 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거 역시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섹터도 사실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에서도 중립에서 이제 매수로 상향도 됐고 목표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콘텐츠들은 그때 그 영향에서 아직까지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성장도 좀 멈췄고 전체적인 OTT 성장을 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성장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또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점에서 좀 모아가셨을 때 운용기간은 좀 들어갈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어서 콘텐츠 섹터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 판호가 진행된 사례가 굉장히 좀 적은데 예전에 중국 판호가 나올 때마다 사실 좀 게임주들이 많이 들썩거렸었거든요. 2010년대 후반에는요. 그래서 이
지금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판호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변수가 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또 코인 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지금은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혹시나 또 어떻게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서 게임주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번 주에도 좀 강조드렸던 이 전통 오리지널 게임 그때 이제 NC소프트 말씀드리고 좀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작에 대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뭐 예를 들면 네오이즈 같은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좀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업종이 지금 오락 문화 쪽이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엔터주, 미디어주, 게임주 다 체크를 해주셨는데 게임주는 네오위즈 쪽 좋게 보셨고 그럼 엔터주랑 미디어주 쪽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서도 있고요. 네, 일단 뭐 12월에 환원 2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 환원 1도 되게 좀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컨텐츠를 제작을 많이 하는 업체가 결국에는 좀 긍정적일 것이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에서는 큐브엔터와 JYP입니다. JYP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단연 엔터 섹터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 그리고 기타 다른 업체들은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많이 펼쳐놨는데 JYP 같은 경우는 뭐 음반이라든지 뭐 MD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이번에 톰보이와 누드에서 엄청나게 좀 활약을 하고 있고 네. 이제 톰보이 같은 경우는 이 손익분기를 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는 데는 좀 영향을 줘서 그리고 또 작사 작곡을 전소연 씨가 좀 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좀 점진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IP 자체는 굉장히 좀 강력해진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으로 주셨고 지금 하반기에도 신작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해외 쪽으로도 수출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판매 쪽으로 매출이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 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엔터 쪽에서는 이제 JYP와 큐브엔터 말씀 주셨는데 저도 아이들 노래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게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두 가지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섹터 오픈해 볼게요. 아침부터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흑해 곡물 수출을 지속하려면 서방권에서 해제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다행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쪽에서 뭐 좀 풀어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년에 이 곡물 쪽에서 계속 네. 좀 안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곡물 가격에 오름세가 나타날지가 궁금한데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주제도 자주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일단은 뭐 작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갈수록 좀 좋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저는 그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이전에 테마로 한번 형성이 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른 다음부터는 좀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짧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작황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다음 작황 시즌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좀 커지게 이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올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훨씬 더 격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곡물 쪽에서도 이제 좀 물량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편승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상에서는 매매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좀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오늘 폴란드 쪽에 미사일 떨어진 게 러시아 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국제 정세에 영향은 없을까요?
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 미국장이 PPI 지수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좋았는데 네. 그게 이제 꺾이게 된 계기가 이제 새벽 3시 정도에 폴란드에 미사일 2발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 지금 이 전면전을 하고 있는 그 지도를 보게 됐을 땐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러시아 쪽이 아니라는 바이든의 좀 발언도 있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 또 아니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쟁이 격화가 안 되는 부분으로 간다는 방향성은 좀 괜찮다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료 곡물주 오늘 아침부터 집중을 많이 받았는데 이쪽에서도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주산업이나 에드바이오텍, 미래생명자원 같은 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분의 절반 이상 반납하긴 했는데 그래도 차트상 유지해 주려는 움직임은 나오는 종목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주산업이 아마 오늘 가장 강력한 상승력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번 좀 강력하게 눌렸고 그 다음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세게 눌렸거든요. 차트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산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오랜 기간 동안 또 물려 있었던 분들의 또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이슈가 지속될지 안 될지 지금 곡물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는 하루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해서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뭔가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급등 나온 기회에 좀 정리를 하거나 수익을 봐야지라는 그런 관점이 좀 크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간 자체는 좀 짧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곡물 사료주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열어볼 섹터는요, 바로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주 정말 하락장에서도 정말 잘 버텨줬던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이렇게 삼성 SDI 팔고 LG 엔솔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LG 엔솔까지도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요 종목군에서 공매도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좀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지수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쌓아 올리면서 주가를 좀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다만 이런 셀 부분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셀 부분과 이제 양극재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위치 에너지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에 대한 이런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을이긴 하지만 슈퍼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요도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랑도 계약들을 좀 체결을 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구조적인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밸류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라면 사실 지금 사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네.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조금의 이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당장 사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매도세가 좀 풀리고 일정 부분 좀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다가 다시 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럴 때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관점은 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할 매수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2차 전지 섹터고 이제 리튬과 니켈 쪽 재료 이 가격 상승이 지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죠.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리튬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리튬도 잘 가고 니켈도 계속해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STX는 또 이 현상에 도달을 그렇죠. 했고요. 이쪽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이제 STX는 오늘 뭐 장중에 한번 12% 고점 대비 12% 정도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금양이라는 종목도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런 광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력이 좀 충분하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은 나와도 이 좀 추가적인 상승력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또 어떻게 엮이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위치에서는 좀 사실 신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은 맞지만 만약에 좀 조정이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재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튬이나 니켈 쪽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위험하긴 한데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종목도 있는데 EN플러스거든요. 2차 전지 신소재 공장을 건설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라요. 네. 근데 오늘 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이제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좀 동시에 터져 나온 케이스였는데 이제 호재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개인이 좀 주도해서 많이 좀 주가의 상승력을 끌어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좀 차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 이 꼬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구조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오늘 좀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부분에서는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사들 그리고 리튬, 니켈 관련주 소재 종목군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창환 본부장의 원픽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아까 힌트가 많이 가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컨텐츠 미디어 쪽에서 이제 JYP를 선정을 했습니다. JYP. 아무래도 실적이 너무 좀 좋고요. 네. 3분기 실적 최대 실적 나왔고 4분기에도 이런 실적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사들 중에서는 단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원픽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사업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트와이스 재계약을 한 상황이고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차트 1위도 기록을 했었고 내년에 이제 두 번째로 스타디움에서도 공연을 진행을 하고 월드투어도 20회 이상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남성 팬보다는 여성 팬이 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스테이키즈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의 매출 그리고 MD 매출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호실적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다른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뭐 재계약 리스크 같은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도 4팀이나 있다 보니까 이런 아티스트의 활동에 따라서의 또 추가적인 기대감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고마진 MD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JYP 엔터테인먼트의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뭐 매수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 일단은 뭐 지수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57,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3,000원이고 이제 2차는 전고점보다 더 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000원인데 사실 손절보다는 해당 가격 라인 오면은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망을 좀 강력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 57,500원에서 59,000원 사이 분할 매수,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인 63,000원 그리고 손절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5만 원이긴 한데 만약에 그 자리에 오면 재매수해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JYP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오늘장 탑픽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섹터별로 알아본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